이번 시간에는 그 일본 내에서의 대학 생활과 한국 내에서의 대학 생활 중에 어디가 더 생활비가 더 많이 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들 이제 막연히들 부모님들이 저한테 상담을 왔을 때 네. 하시는 말씀이 일본은 물가가 비싸서 네네. 이런 말씀을 제일 먼저 하세요. 그렇죠. 일본 물가 많이 걱정. 그렇죠. 네. 근데 아마 예전을 생각하셔서 그런 것 같고요. 지금은 한국 물가는 살인적이고요. 일본 물가는 쌉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국에 지금 이제 일본에서 살고 있는 저희 학생들하고 네. 연락을 하고 제 지인들한테 연락을 했을 때, 그리고 또 제 지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네. 한국에 와서 5만 원짜리 집 해가지고 뭐 별로 그렇게 살 것도 없고 네. 사 먹어도 5만 원짜리 두세 장이 나가더라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는 솔직히 뭐 관광으로 가면 우리가 특이한 걸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맞아요. 비싸게 뭐 좀 돈을 지불하고 먹는 네. 경향이 있는데 서민들이 먹는 음식을 생각을 해서 먹는다고 따졌을 때는 일본과 한국을 비교했을 때는 한국이 훨씬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요즘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네. 그리고 요즘 택시비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엄청 올랐죠. 이렇게 뭐 옛날에 일본 택시비 엄청나게 비싸다고 막 그런 얘기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일본 가서는 택시 타지 못한다. 뭐 기본 요금 720엔, 그러니까 7,200원이죠.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 7,200원부터 시작해서 뭐 비싸서 택시를 못 탄다 그랬었는데, 일본의 택시가 460엔인가? 그 택시가 있어요. 일본 자체도. 네. 새로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는 택시비 별반 차이가 없는 걸로 저희가 보이거든요. 지금 택시비가 엄청 올라서 타기가 부담스러울 정도죠. 그래서 저는 택시를 타지는 않습니다. 죄송해요. 택시 운전하시는 분한테는. 전 택시를 타지를 않습니다. 제 차가 있어서. 그리고 웬만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이라서 제가 택시를 안 타긴 하는데, 그 물가를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 물가가 훨씬 더 많이 비싸요. 그러면 일본에 유학을 갔을 때의 그 대학 생활비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 한국과 비교했을 때. 그걸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한국의 뭐 뉴스나 이제 그런 거 봤을 때, 네.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요. 방을 뭐 월세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을 네. 생각했을 때, 월세 나가는 부분에서는 아마도 동경 지역에서는 지역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동경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은, 동경이 월세는 조금 더 비쌀 거예요. 물론 이제 방의 구조나 뭐 그런 부분에 뭐 차이가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좋은 집에 들어가면 비싼 거고, 그렇죠. 뭐 조금 열악한 곳에 들어가면 싼 거고.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기는 한데, 뭐 대충 동경권에서 싸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한 55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월세가 그렇게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좀 윤택하게 좀 살고 싶다. 뭐 윤택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70만 원에서 한 90만 원 정도 사이면 아마 유학생들로는 조금 괜찮은 집에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간과하면 안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아르바이트 환경이 조금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의 아르바이트 환경, 아르바이트 요금이 이제 아르바이트 비용 자체가 시간당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제 막 많이 올라서, 그렇죠. 우리나라도 맞아요. 주휴수당이라는 것까지 있어가지고 주 뭐 몇 시간 이상을 하면은 하루치를 더 줘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따져보면은 일본과 한국과 아르바이트 비용은 시급 별 차이가 없다고 저는 봐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는 지금 우리나라 환경에서의 그 자영업자들이 줄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태가 그 정도의 시급을 줄 만한
여건이 안 돼요, 안 지금. 되죠. 나라 자체가 여건이 안 되고, 일본이란 나라 자체를, 이 일본에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일본이란 나라는 음식점이 이제 대규모 큰 음식점이 없어요. 그냥 최소화 시킨 음식점. 예. 그럼 왜 그런 건가요? 땅값이 비싸잖아요. 땅값이. 그리고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처럼 뭐 4명이 기본석으로 네, 앉아서 네, 먹는 자리보다는 음. 많이 보셨잖아요. 테이블 네. 앞에 네. 그 요리하는 사람들 네. 보고 아, 1인 이렇게. 좌석들 네, 네. 쭉 있고 그 다음에 뭐 옆에 보면은 둘이 앉거나 뭐 네. 넷이 앉고 하는 좌석들이 몇 개가 존재를 하고 대부분들은 그렇게 대규모로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좌석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일본이란 나라 자체도 가게를 빌린다고 했을 때 평당으로 해서 네. 빌리거든요. 그러니까 평당해서 앉을 수 있는 인원을 최대한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일본의 이제 가게들 형태예요. 네. 우리나라처럼 옛날엔 더 심했는데 지금 많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뭐 대규모로 엄청나게 크게 해가지고 그렇게 장사하는 곳은 일본에서는 솔직히 좀 찾기가 좀 힘들어요. 네. 특히나 동경 시내 같은 경우는 일본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라면집에 가면 거의 테이블입니다. 네. 앞에 보고 앉아 있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평당으로 월세를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원가 절약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동선이 짧다 보니까 아르바이트생도 그렇게 많이 안 써도 되는 네.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가게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브레이크 타임도 그렇게 뭐 오랫동안 갖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진짜 1시간 정도 브레이크 타임 갖고 나머지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지를 시키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일본은 장인 정신이 있어요. 네. 그래서 물론 거기도 프랜차이즈도 있고 그러지만은 각자의 자기가 만든 가게들만의 특색이 있고 자기 손으로 만든 맛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경에 가보면은 이제 많이 느끼실 수 있는데 어딜 가나 많이들 줄들 서 있어요. 다들 각자의 맛이 틀리니까. 예, 맛도 틀리고 그 다음에 좁잖아요. 네. 좁으니까 먹고 싶으면 줄 서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냥 가서 보면은 진짜 뒤에서 줄 쭉 서 있어요. 이게 뭐지? 우리나라 사람은 그거 못 참아요. 그렇죠. 여기 아니면 가게가 없어? 그 맞아요. 여기 아니면 가게 없어? 난 저쪽 가서 먹을 거. 이렇게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다릴 줄을 모르거든요. 근데 일본이란 나라 자체는 당신들이 기다려서 와서 먹어줘라. 응? 그렇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방도 계속 일해야 되고 브레이크 타임도 웬만하면은 짧게 갖고 계속 일을 시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큰 이 식당이거든요. 네. 근데 바쁠 때만 바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점심시간 그 다음에 저녁 때 시간 네. 딱 2타임 바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르바이트 시간을 그만큼 브레이크 타임을 갖다가 오지 마. 바쁜 때만 딱 파트 네. 딱 쓰고 그렇죠. 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주휴수당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딱 그 시간 넘지 않게 쪼개서 아르바이트를 네. 뽑아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르바이트가 어떻게 되나요? 돈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음식 문화의 뭐 차이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반찬도 많아요. 그렇죠. 맞잖아. 반찬도 많고 들고 갈 것도 많고 또 사람이 대규모로 막 들어와서 먹고 하니까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몸이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아르바이트도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많이 나오는 뉴스가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요즘 보면은 취업 안 돼서 엄청나게 힘들어 한다는데 네. 그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일본이란 나라 자체는 아르바이트 아주 많아요. 자리가. 그리고 브레이크 타임도 거의 별로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먹는 식문화의 차이라서 일본은 음식 시키면 하나 나옵니다. 없어요. 하나만 주면 돼요. 야, 그러면 그
이 좀 식탐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글쎄요, 음식 문화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뭐 더 시켜 먹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시킨 것만 나와요. 시킨 것만 나오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그것만 주면 되는 거예요. 여분으로 뭐 갖다 주는 게 그런 게 없으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르바이트가 생각보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아르바이트를 봤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힘드는 게 차이가 좀 달라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본인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알바를 하기가 좀 편하다. 그렇죠. 네. 알바하기 편하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를 협의해서 그 시간대에 알바를 하고 네. 여분의 시간은 공부로 돌리거나 네. 여가 시간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곳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좀 우리나라는 시간적 제약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하고 싶어도 우선은 영업을 하는 점주가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를 원하지 그렇죠.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대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본에서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자기가 대학 생활에서는 시간대를 자기가 시간표도 짤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딱 정해가지고 자기가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부분의 시간을 쪼개서 하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대학 생활은 본인이 조금 고생을 한다고 하면은 여유롭게 생활을 네. 조금 가능도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여유롭다라는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요즘 우리나라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등록비를 자기가 벌어서 학교 다닌다. 이건 옛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뭐 요즘에는 그렇게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그런 일은 없잖아요. 거의다가 그렇죠. 다 네, 부모님이 대주시는 네. 거고 그다음에 뭐 입고 뭐 쓰고 하는 거 부모님들이 거의 다 대주시잖아요. 그렇죠. 그죠? 요즘에는 뭐 네. 근데 뭐 일본 유학 생활도 똑같습니다만은 뭐 학비는 부모님들이 대주신다고 따지면은 나머지 이제 생활비 부분에서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시간을 잘 짜서 활용한다면 한국보다는 굉장히 여유로운 생활을 그렇죠. 즐길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제가 일본에서 10년을 살면서 아르바이트 생활을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돈 차이가 워낙 한국 돈이 네, 그렇죠. 값어치가 없어가지고 한국 돈 쌓아가도요 거기 한 달 월세도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때 저는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뭐 집에서 거의 도움을 받지 않고 생활하면서 대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아르바이트 생활 자체가 저는 절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르바이트만큼 사회를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곳은 또 없다고 저는 그렇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의 대학교를 이제 대학교에서 취업 활동을 하러 갔을 때 회사에서 면접 볼 때 아르바이트는 해봤냐? 그거 다 경력으로 다 인정도 해주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공부만 했습니다. 그거 원하지 않아요. 왜 사회생활을 안 해본 사람들은 별 도움이 되질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이게 혼자 이렇게 좀 주로 지낸 사람과 이 사람들 많은 곳에서 이렇게 지낸 사람들의 그 사람 대하는 그 방식이 틀려요. 금방 티가 나요. 맞아요. 네. 역시 서비스업에서 해봤던 네. 애들은 우선 성격부터도 또 다르고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네. 좋은 말이 오고 내가 어떤 식으로 해야지 좋은 말을 들을 수 있는지 네.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아르바이트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근데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됐나? 글쎄 그거는 조금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만은 네. 융통성이 많이 뒤떨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남의 말도 이해도 못하고 왜냐면 난 다 받고 생활을 했는데 왜 내가 왜?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만 한 경우에는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한 명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공부만 잘하면 되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보니까 융통성이 없어요. 뭐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면 오로지 그것만. 다른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일본으로 유학을 이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공부 뭐 열심히 잘하고 하는 애들 가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애매하다. 그 다음에 나의 진로를 아직 못 찾겠다 하는 학생이라고 하면 일본에 가서 환골탈태도 할 수 있고요. 네. 자기보다 자기 능력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에 가서 자기 신분 상승도 노려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서 머리 좋은 애들하고 같이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글로벌한 친구들도 사귀면서 생활할 수 있는 유학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한 번쯤 생각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예. 일단 뭐 오늘의 주제가 그 한국에서의 생활비하고 일본에서의 그 생활비로 봤을 때 뭐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차이로 따지면 한국이 더 많이 들어요. 남의 눈을 의식하는 네.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네. 자체가.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 보면은 남의 눈을 굉장히 의식하는 그런 네. 부분이 되게 많고, 내가 뭘 갖고 있고 남이 뭘 갖고 있으면 네. 나도 그걸 갖고 그렇죠. 싶어 갖고 싶죠. 라는 그런 게 조금 만연해 있는 풍조가 좀 있어요. 근데 일본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뭐 학부모이나 이렇게 봤을 때 일본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에서의 생활비와 일본에서의 생활비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아마도 일본 유학을 좀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예. 네.